여러분 반갑습니다. 앙리뺨처입니다. 우리말 특강 2탄 오늘의 주제는 잘못 아는 음식 속 일본어 잔재입니다. 잘 모르고 쓰는 낱말 10개를 모아서 다듬은 말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말 특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인 노노재팬. 의류, 화장품, 주류, 자동차 등 분야를 막론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2020년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출시된 일본 게임인 동물의 숲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선택적 불매운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 곳곳에는 일제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일본어 잔재 및 남용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9년 작년을 기점으로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100주년을 넘었습니다. 다듬은 말 사용을 통한 우리말 순화에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소 잘못 알고 썼던 음식 속 일본어 낱말들을 하나씩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어 잔재란 무엇일까요? 잔재란 과거의 낡은 사고방식이나 생활 양식의 찌꺼기를 뜻합니다. 독재 잔재, 일제 잔재와 같이 쓰입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를 겪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은 창씨개명, 조선어 교육 폐지 사용 금지, 조선어 학계 강제 해산, 일본어 국어 지정과 같은 언어 탄압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고자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마침내 광복을 맞이하여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자주 독립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현재까지도 일제의 일본어 잔재는 사회에 뿌리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어 남용이란 무엇일까요? 남용은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쓴다는 뜻입니다. 약물 남용, 외국어 남용과 같은 예로 쓰입니다. 패션, 음식, 게임 등 문화 전반에 걸친 일본풍의 유행은 상품명, 간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어 남용의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어 잔재와 일본어 남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공통점은 잔재와 남용 모두 일본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차이점은 잔재의 경우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남용의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재이든 남용이든 간에 일제에 목숨 바쳐 저항한 우리 선조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되풀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듬을 말은 와사비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와사비를 찾으면 고추냉이의 잘못된 표현이라 나옵니다. 일본어에서도 똑같이 와사비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와사비의 올바른 표현인 고추냉이란 무엇일까요? 고추냉이는 십자화가의 여러 해살이 풀이나 그것의 땅속 줄기 또는 그것을 갈아 만든 양념을 뜻합니다. 흔히 회나 초밥 따위를 먹을 때 사용하죠. 그런데 와사비와 고추냉이는 다른 종류라는 말들이 한동안 많았습니다. 정말 와사비와 고추냉이는 서로 다른 종류일까요? 국립수목원 표목정보를 보면 와사비와 고추냉이는 실제로 학명과 이명, 분포지 인 모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국가표준명에서는 와사비를 고추냉이로, 고추냉이를 참고추냉이로 표기하여 일본어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와사비와 고추냉이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앙버터, 앙꼬입니다. 앙꼬란 떡이나 빵에 안에 든 팥소로 수나라 뜻풀이가 나옵니다. 일본어로도 앙꼬 그대로 발음하는데요. 팥소란 팥을 삶아서 으깨거나 갈아서 만든 것을 말합니다. 떡이나 빵 따위에 속으로 넣죠. 이때 소란 송편이나 만두 따위를 만들 때 맛을 내기 위해 익히기 전에 속에 넣는 여러 가지 재료를 뜻합니다. 다음으로 앙버터는 앙꼬 버터의 줄임말이므로 팥버터로 순화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자주 쓰는 앙버터빵 대신에 팥버터빵이라고 해야 옳겠습니다. 다음은 다대기입니다. 다대기는 끓는 간장이나 소금물에 마늘, 생강 따위를 다져 넣고 고춧가루를 뿌려 끓인 다음 기름을 쳐서 볶은 양념입니다. 다진 양념, 다짐으로 순화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로는 타다키, 다진 고기 또는 다진 요리를 뜻합니다. 앞으로는 다대기 대신 다진 양념으로 순화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모찌입니다. 모찌는 사전에서 찾으면 찹쌀떡의 잘못된 표현이라 나오는데요. 우선 일본어로도 모찌 그대로 발음합니다. 찹쌀떡은 말 그대로 찹쌀로 만든 떡이죠. 고무를 묻혀 시루에 찐 것과 둥글게 만들어 속에 단팥으로 소를 넣은 것 따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찌가 아닌 찹쌀떡으로 바르게 사용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낑깡입니다. 낑깡은 금감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일본어 낑깡은 앞에 킹은 금, 뒤에 강은 귤을 뜻합니다. 따라서 금감, 금귤로 순화해서 써야겠습니다. 금감, 금귤이란 음양과의 상록 과목으로 새콤달콤한 맛과 향기가 있어 식용으로 쓰이죠. 앞으로는 낑깡 대신 금감 또는 금귤이라 써야겠습니다. 다음 야끼만두는 군만두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일본어 야끼는 구움 또는 구운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야끼만두는 군만두로 다듬어서 써야겠습니다. 다음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간식 웨하스인데요. 웨하스는 사전에 웨이퍼, 양과자의 하나의 잘못된 표현이라 나옵니다. 웨하스는 일본어가 아니라 영어가 원어입니다. 얇고 바삭하게 구운 과자를 뜻합니다. 이 웨이퍼를 일본식으로 발음하게 되면 웨하스가 됩니다. 일본어 발음의 영향으로 우리도 웨하스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럼 웨이퍼란 무엇일까요? 양과자의 하나로 밀가루, 설탕, 달걀, 레몬즙 따위를 섞어 틀에 넣고 살짝 구운 다음 크림이나 초콜릿을 두 쪽 사이에 끼워서 만드는 과자입니다. 웨하스는 심지어 일본어가 원어가 아닌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웨이퍼로 올바르게 사용해야겠습니다. 다음 사시미는 생선회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일본어 사시미는 몸이나 살을 썰다, 찌르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시미 칼이나 사시미 회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시미 대신 생선회로 다듬어서 바르게 사용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스키다시입니다. 스키다시는 보통 일식 식당에서 주가 되는 음식의 곁들이로 나오는 음식들을 통속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일본어 스키다시 역시 처음에 내놓는 가벼운 안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키다시는 곁들이 안주로 순화해서 쓸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말다듬기위원회 회의에서 2013년에 순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곁들이 안주로 다듬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엑기스입니다. 엑기스는 진액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원어는 일본어가 아닌 영어 extract입니다. extract 추출물은 일본어로 발음되면서 엑기스로 발음되었습니다.
약이나 음식의 유효 성분을 빼내어 진한 액체로 만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원어가 일본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순화해야겠죠. 순화한 표현 진액은 재료를 진하게 또는 바짝 졸인 액체를 뜻합니다. 앞으로 엑기스는 진액으로 다듬어 바르게 사용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음식 속 일본어 잔재 10개의 낱말들을 다듬은 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와사비는 고추냉이로, 앙버터 앙꼬는 팥버터 팥소로, 다대기는 다진 양념으로, 모찌는 찹쌀떡으로, 낑깡은 금감 또는 금귤로, 야끼만두는 군만두로, 웨하스는 웨이퍼로, 사시미는 생선회로, 스키다시는 곁들이 안주로, 엑기스는 진액으로 다듬어 사용해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말 특강 안미뺨치였습니다. 더욱더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